1. 973년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의 잿더미 속에서 방글라데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 1억 7천만 명의 나라 뒤에는 숨겨진 고난과 놀라운 현실이 있습니다. 결혼 관습을 통제하기 위한 독특한 세금부터 압도적인 인구 밀도까지 방글라데시는 극명한 대조의 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빈곤의 도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끈질긴 정신을 강조하는 15가지 놀라운 진실을 밝혀냅니다. 예상치 못한 것들을 드러내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15. 다중결혼과 정부 개입. 다중결혼은 방글라데시에서 여전히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슬람 법에 따라 다중결혼이 허용되어 남성은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지만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모든 남성이 이 관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전통 가치가 만연한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다중결혼이 남성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가족 및 농업 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족 내의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결혼이 추가될 때마다 세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세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첫 번째 아내에게는 90센트를, 두 번째 아내에게는 45달러, 세 번째 아내에게는 181달러, 네 번째 아내에게는 453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다중결혼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이 세금이 다중결혼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 문제가 더 깊은 사회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많은 결혼이 법적 문서 없이 이루어져 세금이 얼마나 잘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이 세금이 억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중결혼과 관련된 근본적인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폭넓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여전히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자원 분배와 관심 측면에서 가족에게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과 어린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혼. 방글라데시에서 여전히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 나라에서는 조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종종 빈곤과 전통적 규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가족에게 결혼은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신부의 가족이 신랑의 가족에게 돈을 지불하는 지참금 전통도 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사람들의 교육과 개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은 새로운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러 조직이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만연해 있습니다. 13. 성인 오락 산업. 방글라데시에서 성인 오락 산업,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겨져 있지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빈곤은 많은 이들을 이 지하 세계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1,80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종종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여성, 특히 어머니와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이들은 제한된 직업 선택지로 인해 이 산업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산업의 임금은 월 100달러 이하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숨겨진 산업이 얼마나 조직화되었는가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카와 같은 도시에서는 소셜미디어와 암호화된 메시징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규제하거나 폐쇄하기 위한 노력을 가끔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집행으로 인해 이들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종종 불공정한 대우와 위험한 근무 조건에 취약하며 법적 보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BRAC와 그라민 은행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여성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을 제공하여 성인 산업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빈곤을 줄이는 데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지원에 대한 수요는 현재 자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도전 과제가 크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악순환을 끊고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과밀과 오염.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1억 6,900만 명 이상이 아이오와보다 작은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가 하나의 미국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평방킬로미터당 12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어 모든 공간이 소중합니다. 이 높은 인구 밀도는 주택, 의료, 교육 시스템의 도전 과제를 만들어내며 모두가 성장하는 인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카와 같은 도시들은 교통체증, 혼잡한 환경,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15세 이하로 올바른 기회가 제공된다면 미래 성장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외에도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빠른 산업 성장으로 인해 방글라데시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다카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공기질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질 문제도 있으며 특히 섬유 산업에서 나오는 처리되지 않은 산업 폐수가 불이강과 강과 같은 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배수 시스템을 막고 우기 동안 도시에 홍수를 유발합니다. 특히 취약한 공동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젊은 인구와 경제적 잠재력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알림 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0일. 경제 성장과 직면한 도전. 지난 10년 동안 방글라데시는 급성장하는 경제로 부상했으며 이 기간 동안 GDP는 매년 평균 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요인은 의류 산업으로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은 매년 4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발전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상승하는 동안 부의 분배는 불균형합니다. 방글라데시의 가장 부유한 1%가 나라의 부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하루에 3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류 노동자들은 월 약 95달러를 벌며 특히 여성들은 인력의 85%를 차지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저비용 노동력에 대한 의존은 제조 중심지로서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환경적 비용도 따릅니다. 수도인 다카는 공기질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곳 중 하나로 노후된 차량, 공장, 산업 폐기물이 공공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호흡기 건강에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그라민 은행은 마이크로 대출을 통해 소규모 기업가, 특히 여성들을 지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카와 같은 도시 중심지에서는 많은 농촌 이주민들이 과밀한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집도 속자와 거리 생활. 다카, 방글라데시의 분주한 거리를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혼잡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마주칠 수 있으며 그들은 가능한 한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는 야외에서 쉬며 이용 가능한 재료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많은 사람들, 특히 다카와 같은 대도시에서 주택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토카이라고 불리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병과 고철을 모읍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광범위한 빈곤 이주, 자연재해와 같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거리 생활은 적절한 의료와 영양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등 여러 장애물을 제공합니다. 거리 생활이 도전 과제를 제시하지만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증가와 경제적 불균형과 같은 여러 요인이 이 문제에 기여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가 간과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라제요, 방글라데시와 BRAC와 같은 조직은 이들을 위해 쉼터, 교육, 직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가 크지만 국제 단체인 유엔과 같은 단체들이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있습니다. 거리 생활은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집이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묘지 근처에 집을 짓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구치, 비공식 정착지와 생활 조건. 수천 명이 묘지 근처에 집을 짓는 곳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방글라데시 인구 1억 7천만 명이 사는 이 나라의 가장 취약한 공동체 중 일부는 다카의 슬럼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작은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으며 종종 묘지로 사용되었던 땅에 집을 짓습니다. 이 비공식 정착지에서의 일상생활은 상당한 도전 과제를 동반합니다. 가족들은 금속과 나무 조각으로 지어진 작은 공간에서 살며 깨끗한 물이나 안정적인 전기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더위는 극심하고 몬순 비가 내리는 동안 좁은 거리들은 홍수로 인해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건강 위험, 식량 불안정, 안전하지 않은 조건은 지속적인 우려 사항으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했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함을 보여주며 환경에 적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서비스 개선과 젊은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방글라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곳에서 유사한 정착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동체들은 비슷한 고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도시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과밀한 정착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 조건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힘든 생활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은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처럼 간단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떤 가족들은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8. 생존. 다카, 방글라데시의 분주한 거리에서 조용하지만 중요한 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아침의 향기가 아닌 남는 음식을 찾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때때로 팍팍이라고 불리며 방글라데시의 거의 5명 중 1명이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000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레스토랑과 슈퍼마켓에 남은 음식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꾸려가지만 식품 관련 질병과 같은 잠재적 위험이 따릅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카에서는 고급 건물이 세워지는 반면 많은 가족들이 매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네가 존재하며 이는 풍족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선택지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음식을 찾는 것은 생명줄이 되어주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이 문제는 방글라데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으며 매년 10억 톤 이상의 식량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그리고 심지어 부유한 국가에서도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고픔은 더 큰 문제의 일환입니다. 과밀한 인구,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그리고 발전되지 않은 인프라가 모두 재정적 어려움의 악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깨끗한 물과 의료와 같은 필수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남아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충분한 음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식량 불안은 단지 하나의 문제일 뿐이며 젊은 소녀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 위생 및 청결 문제. 쓰레기가 쌓인 모퉁이를 지나고 거리 음식의 향기가 섞인 공기를 맡으며 분주한 거리를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카와 같은 도시에서는 쓰레기의 절반만 수거되고 나머지는 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41%, 즉 6천만 명 이상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불량한 쓰레기 관리가 주요 문제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쓰레기통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종종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립니다. 강과 거리는 쓰레기 투기장이 되며 다카에서만 매일 6,000톤 이상의 고형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제한된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문제는 빠르게 악화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위생 시스템은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개방수역으로 방출하여 환경과 공공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소득 지역에서는 설사와 콜레라와 같은 질병이 더 흔해집니다. 오염된 물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세계보건기구는 방글라데시의 농촌 우물 중 50분의 1이 위험한 수준의 비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다카의 거리를 걷다 보면
쓰레기 더미 옆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을 보게 되며 이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음식이 유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이를 피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급속한 도시화, 증가하는 인구, 그리고 정부의 미비한 조치가 주요 요인입니다. 방글라데시는 경제 발전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위생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NGO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의 규모는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BRC와 워터레이드와 같은 단체의 프로그램이 위생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개방적인 배변을 크게 줄여 2000년 초반의 30%에서 2020년까지 1%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정은 계속됩니다. 깨끗한 물만이 도전 과제가 아닙니다. 교육과 의료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나라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교육 및 건강의 도전,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많은 아이들은 여전히 학업을 마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등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약 60%의 아이들만이 초등학교를 마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한몫하며 일부 농촌 가족들은 자녀의 교육보다 이를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학생들이 조기에 학교를 떠나게 하여 그들의 진로 전망을 줄이고 미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의료 시스템도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의료 전문가의 부족, 그리고 의료시설의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치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72년이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5세 이하의 아이들 중 약 40%가 성장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건강과 영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 인프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거리를 걷다 보면 차량 접근이 부족하여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혼잡한 거리를 건널 때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고가도로나 지하차도가 부족하고 많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어 경찰의 안내에 의존해야 합니다. 도로는 종종 상태가 좋지 않으며 구멍이 나 있고 다양한 차량으로 혼잡합니다. 다카의 교통은 끊임없는 활동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와 버스, 그리고 인력거가 독특한 도시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다카의 상징인 인력거는 좁은 골목을 놀라운 민첩성으로 통과하며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지만 사고 시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안전 문제도 발생합니다.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노후화된 과밀한 버스와 불규칙한 시간표로 이루어져 있어 특히 불편한 인력거가 흔한 농촌 지역에서는 더욱 부적절합니다. 많은 자전거 택시 운전사들은 어려운 생활 조건에 직면해 있으며 추가 승객을 태우기도 하여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도전과 회복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다카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헤쳐나가는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대중교통, 도로 인프라, 그리고 공공안전 인식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인프라는 오늘날의 도전 과제이지만 방글라데시가 1970년에 직면한 재앙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은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올 사이클론과 독립 1913년 11월 12일 저녁 벵골만의 따뜻한 물에서 사이클론이 형성되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연재해 중 하나인 보올 사이클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폭풍이었지만 곧 방글라데시를 강타할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미 이러한 사건에 취약한 나라로 높이 솟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풍경을 크게 변화시켰고 수천 개의 집과 구조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한된 인프라와 준비 상황으로 인해 도전 과제가 더욱 커졌으며 심각한 손실과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는 물이 고이고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저지대 지리와 해안 위치는 사이클론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보올 사이클론은 간디스 델타 지역에서 30만에서 5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부 파키스탄 정부의 대응은 동부 파키스탄 주민들 사이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의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73년 3월 아와미 연합당의 승리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커지면서 서부 파키스탄 정부는 권력을 이전하는 데 느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독립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국 1973년 12월 16일 방글라데시가 세워졌습니다. 보홀 사이클론은 단순히 물리적 변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독립으로 가는 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언어인 벵고로와 생동감 넘치는 문학 및 예술 전통을 통해 표현되는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와 같은 인물들이 그 상징입니다. 파괴적인 사이클론에서 숨막히는 풍경까지 방글라데시의 지리는 그 역사와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지리와 생물 다양성. 방글라데시는 세계의 두 대하인 간디스와 브라마푸트라의 비옥한 삼각주에서 번영합니다. 이 풍부한 땅은 방글라데시의 농업 성공을 지원하며 쌀, 밀, 그리고 황마를 풍부하게 생산합니다. 그러나 이 강들은 번영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매년 몬순 비가 내리면 강이 불어나 풍경을 바꾸고 삶을 방해합니다. 방글라데시의 3분의 2가 해수면에서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폭우는 전체 마을을 침수시켜 공동체를 이주시켜야 하며 재건을 강요합니다. 홍수와 함께 방글라데시는 강력한 사이클론에도 직면합니다. 1973년의 사이클론은 자연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폭풍은 인프라에 손상을 주고 취약한 공동체에 추가적인 도전 과제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숲인 순다르반의 고향입니다. 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은 폭풍에 대한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하며 벵골 호랑이와 겐지스 돌고래와 같은 희귀한 야생 생물의 서식지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이 숲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지만 해수면 상승은 이 생태계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방글라데시에게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세기 말까지 수백만 명을 이주시킬 수 있으며 홍수와 가뭄은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쳐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빈곤을 줄이고 교육 및 의료를 개선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지만 역사와 지리에서 뿌리내린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자연이 풍부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나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원으로 풍족하지만 이러한 축복을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미세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이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광 명소, 도전 과제 뒤에 방글라데시는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닌 나라로 풍경은 그 사람들의 회복력과 대조를 이룹니다. 멋진 해안선에서 외딴 산악 지역까지 이곳은 놀라움이 가득한 땅입니다. 먼저 동남쪽 해안의 콕스 바자르 해변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보석으로 벵골만을 따라 75마일, 즉 120km에 걸쳐 펼쳐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자연 모래 해변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황금빛 모래와 청록색 바다가 어우러져 현지인과 국제 방문객 모두에게 평화로운 피난처가 됩니다. 하지만 콕스 바자르는 지역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관광객들이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안 인근 공동체에는 미얀마의 불안에서 안전을 찾는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많은 이들이 혼잡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아름다움과 일상적인 도전 간의 간극을 부각시킵니다. 내륙으로 더 들어가면 치타공 언덕 지역이 다른 매력을 제공합니다. 구불구불한 언덕, 울창한 정글, 숨겨진 폭포로 이어지는 강들은 이 지역을 모험가들의 천국으로 만듭니다. 토착 공동체의 고향으로 현대 생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도 개발은 제한적입니다. 숨막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교육과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덕 지역의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이로움들 중에는 바리살의 수상 마을들이 있습니다. 물의 리듬에 적응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곳은 생존과 적응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살의 수상 마을. 남부 방글라데시의 바리살 수상 마을은 물의 리듬에 적응한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나무 플랫폼 위에 세워진 이들 마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번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보트가 일상 필수품이며 아이들은 읽기 전에 수로를 항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 시장, 그리고 집은 대나무 구조물 위에 떠 있으며 몬순 시즌 동안 물이 차오르면서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마을에서의 삶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6살짜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기 위해 보트를 조정하며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긴 길을 지나 떠있는 교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몬순 시즌은 도전 과제를 가져오며 집과 농작물이 때때로 높은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은 제한된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주변 환경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일상생활은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의료와 교육도 홍수로 인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상 클리닉이 치료를 제공하지만 고인물에서는 수인성 질병이 쉽게 퍼질 수 있으며 고급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수상 학교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폭우로 인해 수업이 지연될 수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왜 여기에 머물까요? 방글라데시는 기후 변화에 취약하며 매년 넘치는 세계의 주요 강이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주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자원과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이 방글라데시의 7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수상마을은 기발한 해결책이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리살 사람들은 수생수초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수상 농장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해결책은 그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기 위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질문은 계속됩니다. 이 균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물이 차오르면서 이 마을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집니다. 현재로서는 바리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내하지만 앞으로의 도전은 상당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럽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